신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제목을 선생님과 크게 읽어볼까요?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까지 해요. 이 단원에서는 환경과 관계 있는 어휘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먼저 책 62쪽의 그림을 같이 볼까요? 위에서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보이죠? 生活在炎热地区的人. 아마 이곳은 열대 지역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후의 영향 때문에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좀 느긋한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사람은 아주 추운 곳에 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어떨까요? 실제로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운 지역의 사람들보다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해서 좀 어둡고 무뚝뚝한 면이 있지만 활동적이고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는 끈기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세계의 기후에 따라 구분한 거네요. 색깔에 따라 빨간색은 1년 내내 더운 열대 지역이고 노란색은 비가 별로 오지 않아 건조한 지역인 건조 지역. 녹색 부분은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은 지역인데 온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은 냉대 기후인데요. 온대와 한대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 약간 추운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은 한대 지역으로 남극과 북극 같은 아주 추운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제 아래 그림도 한번 볼까요? 가족 사진이 있네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인 대가족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아주 많아 보이네요. 여러분은 이런 가족 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한국에서는 첫째, 장남이나 장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의젓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둘째는 고집이 셉니다. 막내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제 책을 보면서 성격과 가족 환경의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정희 씨와 마리아 씨가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 마리아 씨의 형제 자매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 정희 씨는 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양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그럼 이제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생일 파티 정말 즐거웠어요. 어제 보니까 마리아 씨 친구분이 참 많던데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희 씨도 너무 일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과 모임을 자주 만들어 보세요. 전 마리아 씨가 참 부러워요. 성격도 명랑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친구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됐나 봐요. 전 외동딸로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요.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도 많이 싸웠지요. 그래도 정희 씨는 저와는 달리
한 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까지 열심히 하시잖아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네, 명랑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마리아 씨의 형제 자매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형제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정희 씨는 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양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외동딸로 자라서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고 했네요. 외동딸 또는 외딸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없이 딸 한 명뿐이라는 의미죠. 中文叫独生女，说的是没有其他的兄弟姐妹。 이젠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선생님과 하나씩 같이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먼저 정희 씨가 말합니다. 어제 생일 파티 정말 즐거웠어요. 어제 보니까 마리아 씨 친구분이 참 많던데요. 어제 두 사람은 생일 파티에 함께 있었군요. 아마 마리아 씨의 생일 파티였던 것 같은데요. 즐겁다는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서 기쁘다의 뜻입니다. 这个单词是指满意或者喜欢模式，快乐、愉快的意思。 파티가 즐겁다, 소풍이 즐겁다처럼 쓰입니다. 정희 씨가 어제 마리아 씨의 생일 파티에 온 친구들을 보고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희 씨는 왜 마리아 씨를 부러워하는 걸까요? 마리아 씨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희 씨도 너무 일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과 모임을 자주 만들어 보세요. 마리아 씨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이네요. 마리아 씨가 정희 씨에게도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너무 일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과 모임을 자주 만들어 보세요. 这里的을 게 아니라 表示建议不要做前面的动作而选做后面的动作. 그래서 정희 씨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 어울려 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정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전 마리아 씨가 참 부러워요. 성격도 명랑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친구가 많으시잖아요. 정희 씨는 정말 마리아 씨가 친구가 많은 것을 부러워하는군요. 아마 정희 씨는 친구를 잘 사귀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닌가 봐요. 정말 그런지 대화를 계속 볼까요? 다음에서 마리아 씨가 말합니다. 제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됐나 봐요. 아, 마리아 씨는 형제가 많은 가족 환경에서 자랐군요. 这里的자라다是指人在某个环境下成长长大的意思. 마리아 씨는 형제가 많은 가족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친구를 잘 사귀는 사교적인 성격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자라다는 성장하다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比如说 나는 머리카락이 참 잘 자란다 처럼 점점 커지다, 점점 길어지다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在这个句里是指渐渐变长变大的意思. 아이의 피아노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처럼 실력이 높아진다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也有实力提高的意思. 그럼 대화를 계속 볼까요? 정희 씨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 외동딸로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요.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도 많이 싸웠죠. 보통 형제가 없이 혼자 자라면 좀 자신밖에 모르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희 씨도 자신의 성격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这里的양보하다表示让步、推辞、承让的意思.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다 또는 자리를 양보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정희 씨는 또 친구들과 많이 싸웠다고 말했네요. 싸우다 是指以语言或者力量战胜对方的意思. 그러면 친구들 사귀기도 힘들고 친구도 많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정희 씨는 마리아 씨가 부러운 것 같아요. 이제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정희 씨가 자신의 성격의 단점을 말하니까 마리아 씨가 정희 씨 성격의 장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도 정희 씨는 저와는 달리 한 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까지 열심히 하시잖아요. 라고 했네요. 와, 정희 씨는 끈기가 있고 책임감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这里的 저와 달리 的달리它是 다르게 的副词形式，常常以 와, 과, 달리 的形态使用。 그래서 저와는 달리는 저와는 다르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까지 열심히 하시잖아요. 라는 문장에서 얻다, 앗다, 였다 하면 문법이 쓰였는데요. 这个语法表示前面的行为动作一旦开始一定会发生后面的动作.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는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꼭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한다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했는데 마리아 씨와 정희 씨는 다른 가족 환경에서 자라서 성격도 많이 다른 것 같죠? 이 대화를 보면 가족 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기후, 가족관계, 생활 환경과 관계 있는 어휘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장남입니다. 장남은 집안의 첫째 아들을 의미합니다. 家里的第一个儿子的意思吧. 큰 아들, 或者说 맏아들과 같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셨다. 장남은 집안에서 많은 권리를 가지지만 그만큼 의무도 많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딸인 경우에는 장녀, 맏딸, 큰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단어는 차남입니다. 차남은 집안의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就是次子的意思。次子是家里的第二个儿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첫째 아들 영수이고 저 아이가 차남 영민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나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딸의 경우에는 차녀, 둘째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일남 이녀처럼 사용해서 형제 자매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남은 남자, 여는 여자 형제를 의미합니다. 比如说一男一女一样，在表示兄弟姐妹的关系时使用。 예를 들어서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어머니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족관계와 관계 있는 어휘를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기후와 관계된 어휘를 볼까요? 먼저 습하다입니다. 습하다는 마르지 않고 축축한 기운이 있다의 의미입니다. 습하다 就是不干燥,潮湿的意思. 예를 들어서 그곳은 덥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방이 지하라서 너무 습하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하다입니다. 건조하다는 말라서 습기가 없거나 습기가 아주 적다의 의미입니다. 指的是干燥. 예를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요즘같이 건조할 때에는 산불이 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환경과 관계 있는 단어가 몇 개 나오네요. 이 단어들도 살펴볼까요? 먼저 부유하다입니다. 부유하다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 풍부하다, 많다의 의미입니다. 指的是富裕，是指所拥有的财物丰富的意思.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다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넉넉하다입니다. 다음 단어는 빈곤하다입니다. 빈곤하다는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살기가 어렵다의 의미입니다. 빈곤,
生活困难的意思. 예를 들어서 현재의 생활이 빈곤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세계에는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곤하다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가난하다입니다. 다음 단어는 다시 기후, 날씨와 관계 있는 어휘입니다. 먼저 서늘하다입니다. 서늘하다는 기분이 좋을 만큼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다의 의미입니다. 서늘하다是凉丝丝稍冷的感觉但是这种感觉能让人心情好 예를 들어서 가을 날씨가 서늘하다. 여름이지만 새벽 바람은 서늘해서 기분이 좋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쌀쌀하다입니다. 쌀쌀하다는 춥게 느껴질 정도로 차다의 의미입니다. 쌀쌀하다 指的是让人感到冷的那种凉. 예를 들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집 앞 슈퍼마켓에 갈 때도 외투를 입어야 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화창하다입니다. 화창하다는 맑고 따뜻하다의 의미입니다. 就是风和日丽明朗的意思. 예를 들어서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하늘은 화창하기만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에 가족과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던 기억이 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책 63쪽을 볼까요? 연습활동에 나와 있는 표에 기후, 가족관계, 생활환경과 관련된 어휘를 분류해서 같이 써봅시다. 앞에 어휘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부해두면 좋은 어휘도 표에 추가를 했는데요.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온난하다. 온난하다는 날씨가 그리 덥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의 의미입니다. 막내. 막내는 여러 형제 자매 중 맨 마지막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就是老小. 넉넉하다는 살림이 풍족하여 여유가 있다의 의미입니다. 就是足够的意思. 불우하다. 불우하다는 형편이 어렵다의 의미입니다. 家境困难的意思. 여유 있다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의 의미입니다. 物质上有盈余富足的意思. 자, 그럼 어휘 활동 2번을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성격이 기후나 가족관계, 생활환경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책에 나와 있는 보기를 살펴볼까요? 기후에 대한 내용이네요. 저는 사람들의 성격이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온화하고 더운 기후의 사람들은 기후의 영향을 받아 성격도
하고 느긋하며 추운 지방의 사람들고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가족관계와 생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넣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가족관계와 생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써 넣어 보세요. 선생님이 쓴 것을 한번 읽어줄게요. 가족관계. 저는 가족관계가 사람들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많은 집의 장남이나 장녀는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참을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서 자유분방한 면도 있고 고집이 센 면도 있습니다. 생활 환경. 저는 생활 환경은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격도 느긋하고 배려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넉넉한 생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참을성도 없고 이기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많거나 배려심이 많은 성격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가족관계나 생활 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선생님이 쓴 예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배운 어휘를 잘 사용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